첫 번째 경기 수원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전북이 빅버드에서 수원을 4대0으로 박살냈습니다. 수원은 경기를 이기려고 했고 반대로 전북은 경기를 즐겼습니다. 즐기려는 사람 못 당하죠. 수원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파격도 좋습니다. 선수들의 성장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K리그고 이 팀은 수원 블루윙즈입니다. 전반에만 3골이 들어갔습니다. 전반전 21분의 스코어는 전북 3, 수원 0, 3대0이었어요. 마치 다른 카테고리의 경기 같았고 사실 수원이 전반전에 득점 찬스를 다 살렸다면 전반에 4대0 혹은 5대0까지 가능했던 경기 양상이었습니다. 수원은 22세 이하 자원만 무려 4명이 선발에 들어갔는데요. 팩이 좋죠. 그런데 경험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라운드에 이어서 또다시 파격적인 라인업이었죠. 일명 팬들이 말하는 이임생 감독의 노빠꾸 축구. 라인업을 살펴보면 전세진이 공격 미드필드에 선발로 섰었고요. 그리고 풀백이었던 고승범이 수비형 미드필드로, 이 수비 라인도 역시 김태환이 1라운드에 이어서 이번에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을 했었고, 그리고 고명석이 또 센터백으로 들어왔죠. 이 수비 라인만 살펴보면 왼쪽에 홍철 빼고는 사실상 리그 경험이 굉장히 적거나 전무한 선수들로 구성이 된 수원의 포백 라인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나중에 이임생 감독 인터뷰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이유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높이가 좋은 김민우, 김신욱을 대비한 거죠. 그리고 대인 방어 능력이 좋은 김태환, 로페즈를 막으려고 갖다 놓은 건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선택들이 분석에 의해서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분석과 현실은 정말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젊은 선수들이 패기 갖고 딱 덤볐는데 막상 부딪혀본 김신욱이나 로페즈는 예상했던 것, 분석했던 것 이상의 상대였던 거죠. 그럼 그때 이후로 선수들이 받았을 상실감, 자신감 떨어지는 부분 말 안 해도 상상 갑니다. 결국엔 수원이 이른 시간 결정을 했었죠. 전술적으로 변화를 줬는데요. 전반전 25분 만에 김민우를 빼고 호주에서 영입한 공격수 타가트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4-4-2 포메이션으로 바꿔서 경기를 주도했는데, 역시 사실은 경기 끝날 때까지 후반전 잠깐 반짝했습니다만 그렇게 효과를 보질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원은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에서도 노빠꾸 축구, 뒷공간에 리스크를 둔 축구를 운영을 했는데, 라인 자체 올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올리면 그 위에서 수비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뒷공간 맞습니다. 이 부분 해결이 좀 시급할 것 같은데요. 어쩌면 염기훈을 지금 거의 중앙 미드필더로 계속 뛰키니까, 물론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 부상해서 이탈한 것도 많아요. 사리치, 최성근, 이종성. 근데 이런 선수들이 돌아오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을까요? 전북 얘기해보죠. 4-2-3-1로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북에 대한 걱정은 기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공격 과정에 간결함이 생기니까 경기 템포 되게 빨라졌죠.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심플해지니까 팀은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 유연함이 생겼어요. 주중에 있었던 아시안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몰아붙일 때는 몰아붙이고 반대로 가드 올리고 딱 버티고 있을 때는 버팁니다. 그게 딱 한 템포로 되다 보니까 전북이 1라운드 때보다 아챔 때, 그리고 이번 2라운드 때 경기력이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처리 속도, 몸의 속도, 생각의 속도 다 빨라졌어요. 아무래도 이게 선수들의 퀄리티와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 1라운드 때 지적했던 로페즈 같은 공격의 핵심적인 선수들의 몸 상태 문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중에 또 아챔 경기 치르고 이번 경기까지 치르면서 그냥 몸 상태가 쭉 올라온 것 같아요. 전북 걱정 기우인 것 같습니다.